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는 끊임없이 물을 잃어버리는 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몸에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뭐 산소가 있겠고요. 또 영양분도 있겠고, 또 물도 있습니다. 물. 자, 산소하고 영양분은 뭐 때문에 중요하죠? 얘는 이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의 어떤 만드는 데 쓰이고요. 물은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뭐 그냥 물은 그냥 우리 몸 자체예요. 이게 그냥 우리 몸 자체입니다. 우리 몸이 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70kg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치면은 이 중에 이제 물 성분, 그러니까 체액량이 42리터 정도 됩니다. 이게 대략 한 60% 정도 되는 거죠. 우리 몸은 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이라고 하는 거는 양 조절이 되게 중요해요. 양 조절. 그래서 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많으면 우리 몸이 붓는 거죠. 그러니까 부종이 생기는 거고, 너무 적으면 또 이제 탈수가 생겨서 문제가 되죠.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 조절이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병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콩팥병 할 때도 뭐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일단 뭐 우리 몸 이야기 시간이니까 그건 좀 병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연결을 좀 시켜보고요. 오늘은 그러면은 이 우리 몸의 물 양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양 조절이라고 하는 거는 인풋하고 아웃풋이 있어요. 인풋, 아웃풋.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게 있다는 거죠. 요거 사이에 이제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몸에 물 들어오는 거. 예. 가장 많은 거는 뭐냐면 마시는 거죠. 마시는 거. 마시는 거나 아니면 뭐 먹는 거.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고 해도 그 밥 알갱이 안에 물이 많이 함유가 돼 있거든요. 그렇게 물까지 다 우리가 먹는 겁니다. 밥을 먹어도 물을 먹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루에 보통 사람이 하루에 이제 섭취하는 양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음식물로서 섭취를 하는 양이 대략 한 2100ml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체내에서 당이 이제 산화되면서, 그러니까 이용이 되려고 하면 당이 이제 산화가 돼야지 에너지를 내로서 뭐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발생하는 물이 있어요. 발생하는 물. 그러니까 200ml 많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탄수화물이라는 게 CHO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이제 산소하고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오는 게 뭐예요? 나오는 게 CO2하고 H2O죠. 이산화탄소하고 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서 이제 밖으로 내보내면 되는 거고, 이제 이 물 나온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대사 과정에서 나온 물이다라는 뜻이죠. 해서, 도합 얼마죠, 이게? 이렇게 하면은, 도합 2300ml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인풋이고요. 나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가는 거, 아웃풋. 그래서 아웃풋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건 뭐죠?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거는, 소변입니다, 소변. 오줌으로 나가는 거. 이게 사실 제일 메인이겠죠? 얘가 한 1400ml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거의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2300이 들어와서 2300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대부분을 소변이 담당하고 있다. 근데 이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 어디죠? 만드는 기관이 콩팥이죠. 그래서 이제 콩팥이 우리 몸의 어떤 체액량을 컨트롤하는 주체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대변입니다. 대변. 대변으로 무슨 뭐 물이 나가냐 하겠지만 그 대변에도 물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100ml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변을 좀 애초부터 무르게 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많고, 좀 딱딱하게 누는 사람들은 더 적겠죠. 그러니까 편차는 있겠지만 어쨌든 대변으로도 물이 나간다 라는 거고, 또 이게 중요하게 되는 게 이제 언제냐면 설사죠. 설사. 막 물 이제 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대변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물이 나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땀입니다. 땀. 땀.
땀으로도 한 100 정도 나가요. 100ml 정도 나가는데 이거는 또 언제 늘어날 수 있냐면 운동하면 늘어나죠.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한다. 유산소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이게 땀이 얼마까지 늘어날 수 있냐면 1리터 막 이렇게 늘어나요. 시간당. 1시간에 1리터. 지금 우리가 따지는 건 하루 기준이죠. 근데 1시간 만에 1리터를 내뿜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마시면서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물을 마시면서 운동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보면은 얼마예요? 1400, 1500, 1600이죠. 근데 얘는 마시는 거 2300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700은 어디로 갔을까? 700은 어떻게 됐을까? 이게 이제 좀 궁금하죠? 예.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700이 어디로 가냐면은 두 가지로 350씩 나눠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첫 번째 피부입니다. 피부. 그러니까 땀이 아닌 그냥 피부. 그냥 피부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 증발해서 날아가는 거. 그게 이제 350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50은 폐로 나가는 거예요. 폐.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제 숨 쉬면서 이제 나가는 거, 소실되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은근히 많아요. 그냥 우리도 모르게 숨 쉬면서 또는 그냥 뭐 피부를 통해서 증발하는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건 또 우리가 뭐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화상을 입었다.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은 이 피부가 그런 어떤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엄청 많이 날아가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러니까 화상 입은 사람들은 그 의학책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수행요법이에요. 수행요법. 화상을 어떻게 치료해라라는 게 아니고 수행요법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냐면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이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 공급하는 게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폐로 빠져나가는 거는 또 이게 기온이 만약에 우리가 날씨 추우면은 조금 건조해지잖아요. 뭔가 건조해진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기온이 낮을수록 이 대기 중에 수증기의 어떤 그 압력이 낮아져요. 수증기 분액이 낮아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폐에서 더 많은 그 수분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건조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다 합쳐보면 얼마가 되냐면은 얘가 이제 정확하게 2300이 맞아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감 소실이 되게 많다. 예, 이걸 이제 이렇게 피부나 폐로 빠져나가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불감 소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insensible loss라고 합니다. insensible loss.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로스가 발생해도 만약에 물이 부족하면 우리가 이제 갈증이 나겠죠? 갈증이 나니까 물 마시면 끝이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뭐냐면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이 누워있는 경우, 뭐 다양한 이유로 누워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불감 소실, 이게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갈증으로 물 마시고 이러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때도 수분 공급을 적절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열나고 그러면은 더 많아지니까 공급량을 더 늘려야 돼요, 사실은.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들어오는 거는 음식물로 들어오거나 뭐 체내에서 대사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는 뭐 소변, 대변, 땀, 피부, 폐 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컨트롤하기 제일 쉬운 게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봐요. 컨트롤. 여기서 뭔가 컨트롤하는 거.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물 마시는 거 이거 컨트롤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갈증 기전입니다. 갈증 기전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체내에서 당이 산화되는 거 이거는 컨트롤 안 되죠. 이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소변입니다. 소변. 이게 이제 콩팥에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항상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 다르지만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사막에 있다든지 뭐 물이 없어. 그런데 이제 물을 마실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콩팥은 항상 우리 몸에 있으니까 얘가 이제 이 소변을 만드는 양을 계속 조절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대변을 통해서 뭐 수분을 조절하기는 좀 어렵겠죠. 뭐 땀을 통해서 조절한다? 그러니까 땀은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해서 너무 많이 소실이 될 수 있으니까 운동 안 한다 뿐이지, 이걸로 뭔가 조절하기는 좀 어렵죠. 불감 소실은 더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체액량,
우리 몸의 이 물의 양을 이제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서 이제 콩팥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이 콩팥 수업, 콩팥을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시켜주는데 그거의 첫 단원, 처음 얘기를 갖다가 조금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콩팥이라는 어떤 큰 단원을 공부할 때 이 콩팥이라는 놈이 도대체 뭘 하는 앤가 할 때 그냥 뭐 소변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별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 몸의 체액량을 조절하는 어떤 중추다 라는 의미로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이 지금은 체액량이라고 대충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물하고 전해질이에요. 전해질이라는 거는 이제 소듐,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 염소이온, 소듐, 염소이온, 그리고 포타슘이온,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하는 거를 다 이제 콩팥에서 하면 얘네들이 균형이 딱 맞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맞춰주는 장기가 바로, 콩팥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끊임없이 물을 잃어버리는, 어떻게 잃어버리고 있냐? 요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콩팥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